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에는 신경계우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보고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4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먼저 저희가 보셔야 되는 거는 뉴런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뉴런이라고 하는 거는요, 신경 조직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세포를 뉴런이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신경세포가 머릿속에 이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는요, 약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요. 1000억 개 이상. 굉장히 많은 그 신경세포로 구성을 이루고 있고요. 이 신경세포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 신경세포라는 거는 한번 파괴가 되면은요, 다시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세포가 파괴되지 않게 우리 뇌는 잘 보호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경조직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세포는 뉴런,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뉴런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는 뇌로 전달이 되고요.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정보는 뇌로 전달돼요. 그러면 이 뇌에서는 판단을 하여서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 뉴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경조직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세포 뉴런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세포 뉴런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책에 보시면은 뭐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국가고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그 신경계우 구조,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국가고시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설명을 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본이 되는 세포, 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하나가 뉴런이에요. 이 하나의 뉴런이 이 하나가 기본이 되는 세포 뉴런이고요. 이게 우리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었대요. 이게 1000억 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1000억 개 이상의 뉴런으로 뇌세포가 구성이 되어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열 분류부터는 본론에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신경계열 분류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경계열 분류에서 가장 큰 덩어리를 보시면 뇌와 척수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뇌, 그 다음에 척수 보이시죠? 자, 이 뇌와 척수를 중간에 있다 해서 중추신경계, 메인 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추신경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뇌와 척수에서 나간 신경들, 뇌에서 뻗어나가고 척수에서 이렇게 뻗어나간 신경들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뻗어나간 가지예요. 그래서 이 중추에서 뻗어나간 가지들을 말초신경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자는 끝말자를 써가지고 이 뻗어나간 가지들이 우리 몸 끝부분까지 다 뻗어져 있다. 손끝, 발끝까지 뻗어져 나가서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자, 이 말초신경계는요, 뇌에서 뻗어나간 가지를 뇌신경, 뇌에서 이렇게 뻗어나간 가지 있죠? 이건 이제 뇌신경이라고 하겠고, 척추에서 이제 뻗어나간 신경들은 척수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척추에서 뻗어나간 신경은 척수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구성되며 이들 척수신경들 중에서 특히 내장기관에 분포되어 그 조직을 막고 있는 신경들을 자율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움직여서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특히 내장, 우리가 뭐 식도, 위, 소장, 대장 이런 것들 내장기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신장, 그 다음에 폐, 이런 심장 이런 것들 자기가 다 알아서 조절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심장아 뛰어라 라고 한다고 해서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것은 아니고 심장이 알아서 뛰었다가 멈췄다가 조절을 하잖아요. 이게 자율적으로 일어난다 해서 자율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열 분류는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림으로 해서 뭐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여기 뇌예요. 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뻗어서 밑으로 간 거를 우리는 뭐라 했죠? 척수라고 했죠. 척수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지가 막 뻗어서 막 온몸 끝까지 이렇게 뻗쳐 나갑니다. 이거를 뭐라 하죠? 말초신경계라고 하죠.
말초신경계. 그리고 뇌와 척수를 우리는 뭐라 했죠, 여러분? 뇌와 척수를 중간에 있다 해서 중추신경계. 그럼 중추신경계에서 이제 끝까지 뻗어나간 걸 말초신경계라고 하겠고, 이 말초신경계는 뇌에서 뻗어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뇌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겠고, 뇌에서 뻗어나간 말초신경은 뇌신경, 그 다음에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뻗어나간 신경은 척수신경. 요렇게 나눴죠. 자, 그 다음에 이 척수신경에서도 내장기관에 분포되어 있는 척수신경에서도 내장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무슨 신경이라 한다? 자율신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큰 카테고리를 좀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카테고리. 그래서 중추를 먼저 잘 기억을 하시면 그 밑에의 카테고리들은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중추신경계는 무엇이라고 했죠? 중추신경계만 잘 알아두셔도 돼요. 기본이 되는 것만 잘 알고 넘어가시면 다른 것들은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잡고 있는 거는 뭐라 했죠? 뇌와 척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와 척수에서 뻗어나간 신경을 말초신경이라고 했고, 이 말초신경에서 뇌에서 뻗어나가는 것은 뇌신경, 척추에서 뻗어나가는 건 척수신경. 이렇게 요 정도까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구분을 해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중추신경계가 뭐였죠, 여러분? 중심 센터가 되어 있는 중추신경계는 두 가지로 나뉘었죠. 그 다음에 뇌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를 척수. 요거를 이제 중추신경계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뇌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뇌는요, 크게 대뇌, 소뇌, 중뇌, 큰 세 덩어리로 나뉘어볼 수가 있어요. 자, 대뇌. 요 그림에서 보시면 요 가장 큰 부분, 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대뇌라고 합니다. 자, 대뇌의 가장 큰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소뇌가 있죠. 소뇌는 요 뒷꼭지 부분에 달려 있어요. 소뇌. 그 다음에 요 중간 부분에 이렇게 여기 부분에서 중간에 이렇게 있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에 중간뇌가 이렇게 껴 있습니다. 자, 뭐 위치상의 해부학적 위치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겠고, 어찌됐든 요 대뇌의 기능, 소뇌의 기능, 중뇌의 그런 기능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기능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먼저 대뇌는요, 자, 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대뇌는 중요합니다. 자, 대뇌의 가장 큰 부분으로 뇌 중량의 8분의 7,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8분의 7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뇌는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옆에서 본 모양이에요.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쓱 잘라놓은 모양인데, 이렇게 생긴 게 하나가 더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딱 호두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좌우 대칭입니다. 똑같은 모양이 하나 더 여기 붙어요. 그래서 대칭인 두 개의 방구로 구성되어 있고, 표면에는 주름이 굉장히 많죠? 주름이 있습니다. 자, 대뇌는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각, 시각, 청각, 후각 등 그 중추와 운동 중추가 있어 인체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지각, 시각, 청각, 후각 같은 감각도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생각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등 굉장히 많은 영역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대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대뇌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물의 이치나 도리 같은 것들을 분별을 하고 어떤 도덕적인 부분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대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뇌는 엄청 많은 영역에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감각, 시각, 지각,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의 감각,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 그 다음에 감정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뇌에서는 여러분, 소뇌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운동 기능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골격의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평형을 유지합니다.
몸의 평형을 유지하고 손해의 운동 조절 기능을 조화롭고 정밀한 운동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손해는 운동을 하고 평행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손상되면 자발적 운동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정교하고 세밀한 운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로 들자면 운동선수들이 이 손해 부분을 다치게 된다고 하면 운동선수의 그 생활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정밀한 운동 자체, 정교한 운동 자체가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손해가 다치면 운동선수의 그 생활은 다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손해는 운동과 연관이 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의 기능을 사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있는데 보통 손해 쪽에 다쳤다, 손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 환자분한테 대상자에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들어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쪽 다리를 들고 균형을 잘 잡으면 손에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눈을 감고 다리를 드는 순간 균형을 잡지 못하고 삐뚤삐뚤 거리면은 지금 손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도 판별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손의 기능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이 이런 것들로 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뇌를 볼게요. 중뇌는요, 주로 이 눈, 그 다음에 청각, 시각과 눈의 움직임, 눈의 움직임과 요 청각, 눈과 청각에 어떤 것들에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손해를 도와서 운동, 평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또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의 기능은 뭐 크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손해에서의 기능은 요 운동과 평행 가장 큰 거 운동 요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뇌의 기능에 가장 중추가 되는 대뇌, 손해, 중뇌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시상하부와 연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별표 제가 쳐놨죠. 시상하부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뭐 최근까지도 시험에 정말 빈번하게 잘 나오고 있는 친구가 시상하부죠. 그래서 뇌의 여기 중뇌 바로 위쪽에 보시면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시상하부. 자, 그래서 이 시상하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능이 중요한데요. 시상하부는 주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합니다. 항상성.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거. 요거를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 같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위로 돌아오려고 하는 걸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게 시상하부고요. 그다음에 자율신경계통, 내분비계통과 관련이 되어 있고 항이뇨 호르몬과 옥시토신을 생성해요. 이게 뭐냐면 항이뇨 호르몬, 그 다음에 옥시토신, 뇌하수체 전엽에서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유리 호르몬을 생성한다. 이 말을 그냥 여러분 크게 시상하부는 호르몬도 관련이 되어 있다. 호르몬 분비에 관여. 그래서 여기 내분비 계통과 관련된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르몬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하부는. 그래서 시상하부는 호르몬에도 지금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체온 조절을 하죠. 체온 조절을 하는 역할을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 섭취도 조절을 하고요.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통합합니다. 시상하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체온 조절 중추가 있다.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항상성을 시상하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상하부는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시상하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상하부는 체온 조절 중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나오는 게 연수죠. 연수씨. 자, 그래서 연수는 숨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숨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숨 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생명에 직접 관여하는 중추입니다. 생명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수씨예요. 자, 그래서 이 연수씨는 생명에 직접 관여하는 중추가 있는 뇌의 부분으로서 호흡, 심장 박동, 우리 호흡 멎이고 심장 박동이 멎어버리면 우리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 심장 박동, 그 다음에 위장 작용 등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핵이 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씨는 생명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 그래서 호흡과 심장박동을 조절하고 호흡과 심장박동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 연수다. 연수의 기능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호흡도 멎어지고 심장박동도 멎어버린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죽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뭐 내교, 시상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교과서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척수가 나와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에서 이제 뇌 다음에 뇌 밑으로 있는 게 척수죠. 자, 이 척수는요, 외부의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이렇게 뻗어나가 있으면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요거를 틱 해가지고 뇌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뇌의 아래쪽에서 몸통으로 연결된 중추신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말초신경계는 끝으로 퍼져나가는 가지였어요. 그래서 중추신경계가 여러분 중추신경계 그러면 뇌와 척수를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했죠. 자, 중추신경계와 식체 각 부위를 연결해주는 신경들을 말초신경계라고 했어요. 뇌와 척수가 이렇게 중간 센터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 뇌에서 뻗어나가는 가지, 척수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가지 이런 것들을 말초신경계라고 하며, 자, 12쌍 뇌에서 뻗어나가는 뇌신경을 뇌에서 뻗어나가는 말초신경을 우리가 뇌신경, 얘는 12쌍 있어요. 12쌍의 뇌신경과 그 다음에 척수에서 뻗어나가는 건 더 많아요. 31쌍의 척수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 뇌에서 뻗어나가는 뇌신경, 12쌍의 뇌신경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뇌신경을 한번 볼게요. 뇌신경은 별표 쳐놨죠. 중요해요. 뭐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도 나오기는 하는데 최근 몇 년에서는 이 뇌신경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찝찝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냥 뭐 다 달달달 외우시기보다는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거 정도로만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외울 게 너무 많은데 이게 굳이 외워지지 않는데 12쌍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것도 조금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100% 나온다라고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자주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대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유명한 신경 정도만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2쌍의 뇌신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뇌신경은 후각, 시각, 청각 및 여러 안면 감각과 운동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자, 먼저 12쌍에서 제1 뇌신경을 보겠습니다. 자, 제1 뇌신경은요, 후각신경을 얘기를 해요. 후각신경, 냄새를 킁킁킁 맡는 후각신경입니다. 그래서 뇌신경은요, 여기다 제가 그림을 여러분 좀 그릴게요. 자, 뇌신경, 자, 코예요. 자, 뇌신경, 제1뇌신경은요, 냄새를 킁킁킁 맡는 후각신경이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제2뇌신경은 시각신경, 시신경이라고 합니다. 시각, 눈이잖아요. 그래서 눈이에요. 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눈이에요. 자, 2번 신경은 눈과 관련된 신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3뇌신경은 동안신경, 눈돌림 신경이라고 해서 눈돌림 동안신경, 눈과 관련됐어요. 그래서 안구 운동을 담당해요. 그래서 얘는요, 눈 운동을 담당을 하고 눈썹을 또 들썩들썩하게 해줄 수 있는 눈과 관련된 신경입니다. 눈썹 들썩들썩하고 눈을 번쩍 들 수 있게 하는 이런 눈 근육과 관련된 신경이 제3뇌신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썹으로 위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뇌신경은요, 제4뇌신경은 활차신경, 도르래신경. 그래서 얘도 안구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신경 써서 눈을 도르르 굴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경 써서가 아니고 활기차게, 활차신경이잖아요. 활기차게 도르르 눈을 굴려주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활기차게 눈을 도르르 굴려주는 활차신경, 도르래신경, 눈을 활기차게 도르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번, 4번을 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5뇌신경은요, 3차신경 이렇게 해서 혀의 운동 및 안면의 일반 감각을 담당해요. 3차신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이렇게 3차로 생각을 하는데 3차신경이긴 하지만 3차, 그냥 이름이 3차죠. 제5뇌신경입니다. 그래서 얘는 5뇌신경은요, 크게 그릴게요.
오예요. 오. 자, 그래서 이 오내신경, 3차 신경은 혀의 운동도 담당을 하고 얼굴 전체 앞면의 감각을 담당을 하는데 특히 앞면의 이마, 위턱, 아래턱의 그런 움직임을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3차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차라는 게 세 가지, 세 가지 이마, 그 다음에 위턱, 아래턱 이 세 갈래의 것들을 관장을 하고 있다 해서 3차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혀를 멜롱 하고 그려가지고 3차 신경에서는 혀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신경에서는 우리 혀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입과 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혀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혀의 운동 및 앞면의 운동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5를 좀 써볼까요? 5, 그 다음에 여기도 5, 자, 그 다음에 6. 육내신경은 외향신경, 갓돌림신경이라고 해가지고 눈을 떼글떼글 돌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구운동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썹이 있는 요 눈썹이 아니라 속눈썹이 있는 눈을 이렇게 좀 그렸어요. 3자와 간격이 너무 없네요. 그래서 6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눈, 그러면 사람 눈과 관련된 거는 4번, 2번, 3번, 4번, 6번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내신경은 안면신경입니다. 안면신경. 그래서 안면 근육 운동과 혀의 앞쪽 3분의 1의 미각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7은요 여기다가 이렇게 머리처럼 그려줄게요. 머리처럼 이렇게. 그래서 안면신경, 얼굴신경을 담당을 하고 혀의 앞쪽 3분의 2도 담당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7자도 이렇게 써줄게요. 7.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8뇌신경. 8뇌신경은 정말 잘 나오죠. 그래서 귀, 팔은 귀예요. 그래서 팔뇌신경은 내의신경, 청신경, 속기신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듣는 것 평행을 담당하는 곳이 팔뇌신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뇌신경은요 설인신경이라고 돼 있어요. 이 설자가 혀 설자고 이 인자는 인두할 때 인두예요. 우리 꿀꺽꿀꺽 삼키는 게 인두 쪽에서 꿀꺽꿀꺽 삼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뇌신경, 설인신경이 혀와 인두의 운동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혀를 움직일 수 있고 우리 미각을 맛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두가 꿀꺽꿀꺽 삼킬 수 있는 그런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설인신경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두는 우리 입 뒤쪽에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구라고 써줄게요. 자, 구내신경은 설인신경입니다. 혓바닥과 인두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10내신경은요 특징적인 게 뇌신경 중에 가장 길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몸통 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가장 긴 미주신경이에요. 미주신경. 그래서 이 미주씨는 뇌신경 중에서 가장 길고요. 흉곽, 복강 등의 장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뻗어나가서 장기까지 내려갔잖아요. 정말 긴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11신경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어깨예요. 어깨. 목이랑 어깨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11신경. 제11신경은요 목의 승모근, 흉쇄 유돌근의 운동을 담당합니다. 어깨를 우리가 들썩들썩 할 수 있게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이 제11신경, 더부신경, 부신경이라고 부르는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의 승모근, 흉쇄 유돌근의 운동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12신경, 설하신경이죠. 혀 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혀의 운동을 혀 밑에 신경이 고 혀의 운동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혀 밑에다가 제가 12번을 써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들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7내신경이 어디를 담당하고 있고 5신경은 어디를 담당하고 있지,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려 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제1내신경, 냄새를 킁킁킁 맡는 후각신경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그리면서 이렇게 같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신경은 제2내신경은 눈이에요. 눈과 관련됐어요. 그냥 눈이랑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신경, 시각신경이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3신경, 요것도 눈이에요. 눈인데 이제 눈의 근육이라든지 눈의 눈썹,
눈썹 근육, 이런 눈과 관련된 근육들을 들썩들썩하게 해서 우리가 눈을 번쩍 뜰 수 있고 그다음에 눈썹을 들썩거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신경이 이 제3 뇌신경 안구 운동을 담당하는 동안신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썹을 들썩들썩 잘 움직이면 동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죠. 눈썹을 들썩들썩 잘 할 수 있으면 동안이다 라고 해서 동안신경,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제4 뇌신경은요, 여기가 4번 이렇게 표시를 하자 있죠. 2번, 4번 이렇게 해서 얘도 눈이에요. 눈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활기차게 눈을 어떻게 하라 했죠? 도르르 도르르. 그래서 누다를 굴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활기차게 도르르 도르르. 활차신경, 도르래 신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5 뇌신경은요, 얼굴, 이마, 위에 턱, 아래 턱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신경들이었어요. 이마의 감각, 이마 쪽의 감각, 윗턱의 감각, 아래턱의 감각. 자, 그 다음에 혀의 움직임도 관여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5번이긴 하지만 3차 신경이라고 불렀어요. 세 가닥, 이마, 윗턱, 아래턱, 이 세 가닥을 관리하고 있다 해서 3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3차 신경은 이렇게 얼굴 전체면, 앞면의 일반적인 감각을 담당하고 혀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6번도 눈이었어요. 6번도 눈이었습니다. 자, 6번도 눈이었죠. 자, 6번은 외양신경, 갓돌림신경이라고 해서 눈과 관련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7번도 얼굴 쪽에 이렇게 붙어 있죠. 얼굴이 있어요. 이거 뭐라 했죠? 안면신경이라고 합니다. 얼굴신경, 안면신경. 얼굴에 붙어 있어요. 얼굴에 붙어 있어서 안면신경, 얼굴신경. 그래서 앞면에 그 얼굴의 그 근육 운동과 그 다음에 혀의 앞쪽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미각을 담당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 8번은 정말 잘 나오는 귀때기죠. 귀, 청각. 귀 들을 수 있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 귀의 역할이 또 하다가 뭐냐면 평형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귀 듣고 평행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신경이 제8 뇌신경입니다. 뇌신경, 청신경, 속귀신경이라고 이름을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시면 9번은 혀와 인두가 꿀떡꿀떡하게 만드는 설인신경이었어요. 설인신경, 혀 인두신경이라고 해서 혀의 미각과 인두근육 운동을 담당을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10번 미주씨라고 했어요. 이 미주씨는 우리 뇌신경 중에서 제일 길었어요. 제일 긴 미주씨는 뇌에서 뻗어 나가가지고 장기들, 흉곽, 복강 등의 분포에 되어 있다라고 해서 제일 긴 미주씨. 자, 그 다음에 11번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어깨춤,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11번 목과 승모근, 흉쇄유돌근의 운동을 담당을 하는 거죠. 어깨를 들썩들썩이게, 고개를 좌우로 까딱까딱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이 제11신경, 더부신경, 부신경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혀 밑에, 여기 이렇게 혀 밑에 있는 거 설하신경이었죠. 그래서 혀 밑에 혀의 운동을 담당하는 설하신경까지 해서 12쌍의 뇌신경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신경 써서 보아야 될 친구들을 몇 개 좀 훑어보자고 하면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놨죠. 여기 눈 2번, 3번, 4번, 6번 2번, 3번, 4번, 6번은 뭐와 관련됐어요, 여러분? 눈과 관련됐어요. 눈과 관련된 신경은 2, 3, 4, 6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혀와 관련된 거, 혀에 뭐가 많이 분포되어 있죠? 혀는 이렇게 다른 걸로 표시할까요? 혀는 5, 7, 9, 12. 뭐 얘는 혀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뭐 혀의 구성, 혀를 움직이는 뇌신경으로 혀와 관련된 뇌신경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맞게 짝지어진 걸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혀는 한번 집어넣어 봤고요. 이 눈만 알고 계셔도 돼요, 여러분. 눈의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뇌신경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2, 3, 4, 6 이렇게 숫자 알아두셔도 되겠고, 아니면은 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2번은 시각신경, 3번은 동안신경, 4번은 활차신경, 6번은 외양신경, 뭐 요 정도까지만 해주셔도 좀 퍼펙트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별표 쳐놓은 팔뇌신경, 뇌신경이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자면은요, 요거 있죠, 여러분. 이름은 3차 신경인데 몇 번이라 했죠? 5뇌신경.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또 잘 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제11신경이나 제12신경까지는 국가고시에 그렇게 출제하는 경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뇌의 12쌍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거를 노래로 또 만들어 두신 선생님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그 영상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뇌신경, 그 다음에 이제 척수에서 뻗어나간 신경을 척수신경이라고 하는데, 척수신경은 그냥 31쌍이 뻗어나갔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척수에서 추공관을 통해서 나오는 신경들로 사지와 장기에 분포되어 있고요. 사지, 장기, 팔다리까지 뻗어나왔고 장기에 분포되어 있으며 총 몇 쌍이다? 31쌍.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계예요. 자율적으로 운직인다고 해서 자율신경계예요. 그래서 말초신경들 중에서 특히 각종 내장기와 분비선, 혈관 등에 분포하여 장의 연동운동, 심박동, 호흡 이런 거 우리가 신경 쓴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심장아 뛰어라, 호흡아 제대로 쉬어줘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이거 조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아 조금 나와, 갑상선 호르몬아 그 다음 많이 좀 나와줄래? 라고 한다고 해서 뭐 많이 나오고 조금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율적으로 알아서 몸에서 조절된다고 해서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 분비 등과 같이 그 기관의 조절작용을 담당하는 신경들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또 나뉘어요. 자율신경계는 교감과 부신경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게 중요하죠. 자,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교감신경은요, 흥분신경이에요. 흥분했을 때 우리가 작동하는 신경이 교감신경인데요. 신체가 갑작스럽고 심한 운동이나 공포, 분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발달된 신경이 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을 때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 다음에 식은땀이 삐질 나고 이런 것들이 다 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교감신경은 편한신경이에요.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이거는 또 놀람신경이라고 해요. 깜짝 놀랐을 때 나타나는 반응. 얘는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난다 해서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위장간의 분비와 연동운동을 촉진함으로써 소화흡수를 촉진하는, 그냥 편안할 때 나타나는 신경이에요. 그 에너지를 전략하고 저장하는 작용을 수행하는 걸 부교감신경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입니다, 여러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거를 이제 시험에 가장 빈번하게 출제하는데, 예를 들자면 교감신경의 반응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부교감신경의 반응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반응은 각각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길항작용이라고 했죠. 반대되는 작용을 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길항작용을 하고요. 시험에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교감신경을 볼게요. 자, 교감신경은 놀람 반응이에요. 놀람, 흥분. 두 개를 따로 외우실 필요 없고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교감신경에 대한 반응만 외우시기보다는 이해하시면 돼요. 외우시잖아요, 여러분. 외우시면 그거는 망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무작정 외우면은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요. 다 헷갈리게 짬뽕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교감신경은 놀람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저희가 저녁 시간에 학교에서 야자를 해야 되는데 야자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자를 하기 싫어서 학교 그 문이 아니고 담벼락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월담을 했어요.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막 이렇게 야자를 땡땡이 까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벽을 딱 뛰어넘는 순간 그 앞에 누가 있었냐? 교감 선생님이 뒷짐지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어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되겠죠?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놀란 반응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교감신경입니다. 교감 반응은 교감 선생님을 보고 놀랐을 때, 내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딱 교감 선생님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교감 선생님을 보고 놀랐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교감 선생님이 딱 만났어요. 그러면 동공이 있다시만 합니다. 누구세요? 확장, 눈이 엄청 커지고요. 그 다음에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당황스러우니까.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침샘에서는 침이 분비가 되지 않고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침샘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에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입마름이 심해져요. 입마름이 심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등골에서 땀이 쭉 납니다. 식은땀이 쫙 나죠. 그래서 땀샘 분비가 촉진이 되면서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등에서 땀이 막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름 돋으면은 이 털이 선다고 하잖아요. 털세움 수축이 돼서 털이 서요. 털이 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야자 하려고 하면 보통 밥 먹고 야자 하잖아요. 밥 맛있는 학교 급식 딱 먹었어요. 학교 급식 먹고 이제 딱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편히 쉬려고 이제 월담을 딱 했는데 교감 선생님 딱 있는 거예요. 먹었던 게 탁 체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소화 분비샘이 분비가 억제돼요. 소화 분비샘이 활발해야 소화가 잘 되는데 소화 분비샘의 분비가 억제돼 버리면은 소화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소화 연동운동. 연동운동도 억제돼요. 우리가 소화가 잘 되려고 하면 연동운동이 활발해야 되는데 소화 연동운동이 억제돼요. 그래서 소화 분비샘이 억제되고 소화도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소화 분비샘이 잘 나오지 않아서 억제되고 그다음에 소화 연동운동도 억제돼 버리니까 우리는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딱 체한 느낌이 드는 거죠. 속이 계속 불편하고 체한 느낌이 들겠고 그 다음에 심장박동 어떻게 되겠죠? 촉진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콧구멍이 이따시만해져요. 콧구멍이 커지잖아요. 놀라면 우리가 콧구멍이 커지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콧구멍, 기관지 이런 호흡과 관련된 부분들이 확장이 돼요. 콧구멍은 숨을 쉬기 위한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이 콧구멍과 기관지, 숨을 쉬기 위한 공간들이 다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코가 벌렁벌렁벌렁해서 씩씩거리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서는 소변도 잘 나오고 응가도 잘 나와요. 그런데 현재 놀라고 긴장하고 한 상태에서는요. 소변도 잘 나오지 않고 소변도 잘 나오지 않고요. 대변도 잘 나오잖아요. 방광은 이완이 됩니다. 소변이 잘 나오려고 하면은 방광이 수축을 해야 되는데 방광이 이완되니까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요. 배뇨 억제돼요.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조인근 관략근이에요. 관략근이 수축되니까 응가도 잘 안 나와요. 똥도 잘 나오지가 않겠죠. 나오려던 똥도 쏙 들어가 버리고요. 나오려던 똥도 쏙 놀라면 그러잖아요. 갑자기 화장실에서 놀라면 나오던 똥이랑 오줌이 들어가 버렸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혈관은 수축이 되면서 우리 놀랐을 때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경우 있죠. 그게 왜 그러죠?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혈압이 쫙 올라가죠. 그게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그래요. 혈관이 수축되니까 혈압도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놀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너무 놀라가지고 눈물도 안 나더라 라는 표현 하잖아요. 눈물이 안 나요. 눈물샘 분비 억제됩니다. 억제. 그 다음에 선모책은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너무 놀라면 눈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라는 표현 하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모체근 같은 경우에는 눈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놀라니까. 멀리 있는 거는 보이는데 눈앞에 있는 거는 당장 깜깜해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완되고 멀리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 멀리는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담을 넘어요. 담을 넘다가 교감 선생님을 만났어요. 교감 선생님을 만나면 너무 깜짝 놀란죠? 그러면 놀랐을 때는 눈이 이렇게 토끼놈처럼 땡그레져서 확장이 되겠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침샘 분비 억제되고 그 다음에 식은땀이 삐질삐질 나기 시작하면서 소름이 돋으니까 털이 막 삐죽삐죽 씁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소화와 관련된 거는 다 억제되니까 딱 먹었던 것이 딱 체한 느낌이 딱 들겠고 심장은 두근두근 해가지고 터져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콧구멍이 이따시하게 커진다겠죠. 코가 커지면서 벌렁벌렁 걸려요. 그래서 콧구멍, 기관지, 숨 쉬는 기관들이 다 이렇게 커집니다. 확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변과 대변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서 방광은 이완, 그 다음에 조인근은 수축이 돼서 소변과 똥이 쏙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혈관은 수축이 되니까 혈압이 상승하겠고 너무 놀라서 눈물도 안 나더라 라고 하면서 분비 억제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놀라면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멀리서 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은 그거와 반대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교감신경에서 나타나는 반응들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굳이 여러분 이거 외우시지 마시고 딱 이해를 하세요. 예시를 들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문제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은 218페이지 신경계 구조와 기능 192번부터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의 인체에서 가장 분화된 조직으로 신체의 전체적인 조절과 통제 기능을 한다. 이러한 신경 조직을 이루는 기본 단위로 옳은 것. 신경계의 기본 단위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답은 뭐였죠? 뉴런이었죠? 신경 조직의 기본이 되는 것은 뉴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3번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기관끼리 묶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 중간 센터에서 있는 뇌와 척수를 이야기를 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4번 척수신경들 중 특히 내장기관에 분포되어 조직을 맡고 있는 신경으로 옳은 것. 척수신경, 척수에서 뻗어나간 신경을 우리는 척수신경이라고 했죠. 이 척수신경들 중 특히 내장기관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 자율신경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95번 뇌와 척수에서 나가는 신경, 뇌와 척수에서 끝까지 뻗어나가는 신경을 우리는 뭐라 했죠? 말초신경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96번 뇌의 혈액 공급은 어떤 동맥에서 오는가? 요거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았는데요. 뇌경동맥과 추골동맥입니다. 뇌경동맥과 추골동맥. 그래서 뇌에 혈액 공급을 하는 동맥은 뇌경, 추골.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197번 뇌와 척수를 연결을 하는 신경로가 있으며 생명에 직접 관여하는 중추, 생명에 직접 관여하는 중추라고 했어요. 이 키워드 나왔죠. 심장 박동, 연하중추, 구토중추가 있는 뇌의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우리 뇌에서 생명과 직접 관여하는 누구였죠? 연수씨, 연수였어요. 순례 답은 3번입니다. 생명에 관여하는 연수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198번 뇌와 척수 사이에 위치하며 이 연수의 위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수를 보시면은 여기가 연수 있어요. 보이시죠? 연수. 이 연수가 그 내교가 이거거든요. 여기가 내교예요. 요 내교와 그다음 이 밑에가 이제 척수거든요. 척수 사이의 연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교와 척수 사이에 위치하며 구토중추 및 호흡중추가 있는 뇌의 부분, 호흡중추. 자, 그래서 답은 연수입니다. 그래서 내교와 척수 사이라고 하면 연수 딱 떠오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는 호흡중추. 요거 하시면 연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99번 마지막 줄 대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뇌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어야 돼요. 1번 뇌 중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뇌 중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정확하게 하면 8분의 7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2번 좌우 비대칭인 두 개의 반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반 쪽의 구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칭을 이룬다 했거든요. 대칭을 이루는 두 개의 방구로 되어 있고 인체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맞죠? 인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감정을 조절하고 감각,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는 게 대뇌였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 지각, 시각, 청각, 후각 등의 중추와 운동 중추가 있어 인체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을 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지각중추와 운동중추만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중추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후각 뭐 여러가지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뭐만이라고 하면은 딱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중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5번 숙련된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육의 움직임과 운동과 관련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시면 근육의 움직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 중뇌라고 보시면 돼요. 중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요, 200번. 외부 기온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더라도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원래 체온을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걸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했죠. 체온 조절 중추의 위치. 체온 조절 중추의 위치는 어디였죠, 여러분? 시상하부였습니다. 시상하부. 답은 4번이고요. 자, 201번을 볼게요. 인체 구조물과 그 기능이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척수 있는데요. 우리 척수에서 흡수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척수는 여러분 외부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 반사작용을 합니다. 반사의 기능을 하고요. 2번에 보시면 손에 해가지고
호흡 조절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로 소뇌에서 하는 거는 운동이었어요. 운동. 그 다음에 중뇌에서 췌장의 분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뇌에서 소화기계의 역할을 하지는 않죠. 중뇌는 이 눈의 움직임, 청각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시상하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상하부에서는 체온 조절 중추라든지 그 다음에 시상하부는 체온 조절, 그 다음에 내분비 호르몬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자, 5번 연수, 분비를 조절을 해요. 답은 5번 연수거든요. 그래서 호흡, 신장박도, 위장작용, 위장작용에서 그 분비계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분비 조절을 합니다. 위장작용에서 소화효소 같은 것들을 분비하는 그런 조절을 연수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01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깊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2번 볼게요. 20대 김군은 얼마 전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났어요. 김군의 몸의 균형 유지인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는 경우가 잦아요. 이는 어디의 문제인가요?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중심을 잡고 평행을 유지하고 운동과 관련된 곳은 어디였죠? 소뇌였습니다. 소뇌. 그래서 소뇌 기능에서 운동, 평행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소뇌의 기능을 사정할 때 눈 감으세요, 다리 한쪽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균형을 잘 잡는지 이런 것들 보는 그런 검사가 있다고 했었어요. 답은 4번이 되겠고 203번을 보겠습니다. 대뇌를 도와서 평행 유지, 운동 조절을 담당하는 기관 대뇌를 도와서 소뇌입니다. 소뇌. 자, 그 다음에 204번 뇌실에서 생성되며 척수의 지주막 항항을 흐르고 있는 액체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 뇌척수액을 얘기를 해요. 뇌척수액. 우리 뇌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뇌는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이 뇌는요. 소중한 우리가 특히 뭐 소중한 물건 같은 거 택배를 배달 받을 때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물건을 여러 겹으로 막 싸가지고 보낸다든지 뭐 깨질 수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에어캡이라든지 신문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막 싸가지고 보내주잖아요. 이 소중한 물건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뇌도 마찬가지거든요. 뇌도 굉장한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충격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 뇌는. 그래서 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뇌는 여러 가지의 막으로 싸져 있거든요. 뇌는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으로 싸져 있고 그 막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뇌는요. 먼저 경막 가장 위에서 경막이고요. 그 다음에 지주막 그 막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지주막으로도 쌓여져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뇌척수액이 있어요. 마지막에 연막. 그래서 여러 가지 막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 뇌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경주수연으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 지주막 하강을 흐르고 있는 액체라고 되어 있죠. 지주막의 강을 흐르고 지주막의 아래쪽을 흐르고 있는 거 뭐죠? 뇌척수액을 이야기를 합니다. 뇌척수액. 그래서 뇌는 굉장히 소중해가지고 충격에 노출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뇌는 여러 가지 막으로 쌓여 있는데 경막, 지주막, 뇌척수액, 연막으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막 아래쪽에서 흐르는 액이 뭐죠? 뇌척수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구조를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무조건 외우시는 것보다는 기억이 훨씬 오래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205번 볼게요. 뇌에서 나오는 신경은 모두 12쌍이에요. 이 중 제1 뇌신경은 여러분 1 뇌신경 뭐였죠? 코였어요. 코. 냄새를 킁킁킁 맡는 이 제1 뇌신경 후각 신경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뇌척수액을 뇌신경으로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06번 뇌신경 중 눈에 관계되지 않는 신경. 자, 여러분 눈에 관련된 거 그림이 너무 크네요. 자, 눈과 관련된 거 뭐였죠? 2, 3, 4, 6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애우지 못했다고 봤을 때 활차신경, 맞았죠? 활차신경. 자, 제4뇌신경 활차 도르래.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시각신경, 이거 눈이잖아요. 시각신경, 이신경, 그 다음에 설인신경. 이거 딱 봐도 눈 아니잖아요. 혀 설자에다가 인두자 썼어요. 그래서 제9내신경이었어요. 설인신경, 혀인두신경이라 해서 꿀떡꿀떡 삼키게 하는 그 신경이었어요. 답은 3번이죠. 우리가 눈에 관계되지 않은 신경이니까 답은 3번이고, 외향신경, 우리가 갓돌림신경이라고 했죠. 외향신경. 갓돌림신경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안구운동 담당했죠? 몇 번이었어요? 6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안신경, 눈썹을 들썩들썩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동안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눈과 관련돼서 눈썹과 이 눈의 운동, 근육을 담당을 했던 그 신경이 3번 신경이었어요. 그래서 2, 3, 4, 6은 눈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2, 3, 4, 6은 눈의 운동을 담당을 한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제7 내신경으로 안면 근육의 운동과 혀의 3분의 2의 미각을 담당하고 있는 내신경, 요 7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얼굴, 안면신경이었어요. 답은 3번입니다. 안면신경, 얼굴신경, 요 혀의 3분의 2 담당도 하고 있었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요거를 무작정 외우시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외우시면 이거는 정말 답이 없어요. 섞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1번은 냄새를 막는 킁킁킁 신경이었지. 후각신경. 그 다음에 2번 신경은 눈이었어. 눈과 관련된 신경이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중얼중얼 하다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외우지 않아도 머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손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글씨가 써지고 그림이 그려지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08번을 볼게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 교감신경을 자극했을 때 일어나는 생리현상으로 옳은 것. 자, 여러분, 교감신경. 제가 학교에서 몰래 나가려고 담벼락을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그 담벼락 앞에 누가 서 있었던 거예요? 교감 선생님이 서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깜짝 놀랐겠죠. 너무 놀라고 흥분됐을 때요, 나의 몸의 반응을 보시면 돼요. 눈은 커집니다. 눈이 토끼 눈처럼 동그랗게 커져요. 동공이 확장.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쫙 올라갑니다. 너무 놀라면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너무 놀라면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눈물샘 분비가 억제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왜 틀렸는지 볼게요. 혈관 확장이 아니라 혈관 수축. 동공 축소가 아니라 확장. 그 다음에 소화관 연동운동 억제는 맞죠?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안 되고 막 체한 느낌이 들어요. 깜짝 놀라면. 자, 3번 소화 연동운동 촉진이 아닌 억제. 혈관 확장이 아닌 혈관 수축. 그 다음에 동공 확장은 맞죠. 3번에서. 그 다음에 4번 눈물샘 분비 촉진이라는데 너무 놀라면 눈물도 안 나요. 눈물샘 분비가 억제되고 혈관 수축 맞고 동공 확장 맞죠. 5번 보시면 눈물샘 분비 억제 맞아요. 심장 박동 저하가 아니라 심장 박동이 상승하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동공 수축이 아닌 동공 확장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을 때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209번 볼게요. 자동차 운전 중 앞차와 부딪히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자율신경계 반응 뭐죠? 놀랐어요. 흥분했어요. 놀란 반응, 흥분 반응, 교감신경입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작동했을 때 내 몸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자, 1번 동공이 축소. 동공은 어떻게 되죠? 눈이 땡그래져요. 눈이 놀라니까. 그래서 확장.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 깜짝 놀라요. 콧구멍이 막 이따시만해지면서 코가 벌렁벌렁하고 이 코와 관련된 호흡을 하는 기관의 모든 기관이 확장이 됩니다. 기관지 확장.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혈압 하강이 아니라 혈압이 상승이 쫙 되면서 머리가 막 아프고 뒷골이 땡기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 억제가 아닌 심장 박동 상승하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막 터져 나갈 것 같죠. 그 다음에 5번 소화 분비 촉진이 아닌 소화 분비가 억제되니까 막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체한 느낌 들고 막 그렇습니다. 놀라면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10번 부교감신경 작용 시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편안한 신경이에요. 편안할 때. 그래서 1번 동공 확대가 아닌 동공 축소죠. 우리 잠이 올랑말랑하는 그 편안한 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이 금방 들 것 같이 너무 편해요. 눈은 작아지죠. 점점 작아지죠. 동공 축소. 그 다음에 혈관은 이완이 됩니다. 릴렉스해요. 혈관 이완.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겠고 침샘 저하가 아닌 침샘 분비는 촉진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들면 어떻게 되죠? 잠들면 이 침 흘리고 자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분비가 촉진돼서 침이 질질 흘리면서 자는 거죠.
거죠. 자, 그다음에 심장 수축 증가가 아닌 심장 수축도 그냥 좀 릴렉스 되면서 이완됩니다. 그래서 증가가 아닌 하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 수치 뭐 하강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밑에서 한번 볼까요? 심장박동, 뭐 억제, 느려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방광 배뇨 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편안할 때는 소변이 잘 나오죠. 편하게 소변을 보잖아요. 그래서 소변이 잘 보려면 방광이 수축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방광 수축, 배뇨, 촉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211번 교감신경, 논란 반응, 흥공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체 변화. 동공 어떻게 되죠? 토끼 눈대요. 동공 확장. 그 다음에 심장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심장박동 촉진. 답은 2번이고요. 자, 기관지는 어떻게 된다 했죠? 콧구멍부터 해가지고 콧구멍 벌렁벌렁하고 기관지가 커진다겠어요. 기관지 확장. 그 다음에 말초혈관 확대가 아닌 수축. 말초혈관 이렇게 모르셔도 그냥 혈관은 수축이 되니까 혈압이 쫙 하고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소화관 연동 운동. 소화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억제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신체 자극 중추 신경계로에 자극 전도 시 관여하는 물질. 요것도 여기서는 하지는 않았어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 중추 신경계로에 자극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뭐냐면 나트륨과 칼륨입니다. 나트륨, 소금기죠? Na,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K라고도 하고, 또 포타슘 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자극 전도제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도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종료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